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 모르면 뒤처진다 시리즈 12화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 정부에서도 디지털 화폐를 준비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잖아요. CBDC라고 하던데. 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죠. 맞아요. 근데 이게 또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스테이블 코인이랑 뭐가 다른 건지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네, 사실 비슷해 보이면서도 아주 다른 개념이거든요. 오늘 그 차이점을 좀 확실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 볼까요? 역시 누가 만드냐? 이 발행 주체가 제일 큰 차이점 아닐까요? 네, 정확합니다. CBDC는 말씀드린 대로 중앙은행, 그러니까 정부기관이 직접 만들고 관리하는 디지털 화폐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은행이 직접 만드는 원화인데 이게 디지털 형태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법정화폐랑 똑같은 가치를 지니고 국가가 그 가치를 보증하는 거죠. 네네. 그럼 스테이블 코인은요? 이건 정부랑은 상관없는 거죠? 네, 스테이블 코인은 민간 기업들이 발행합니다. 테더 USDT나 서클 USDC 같은 회사들이 대표적이고요. 페이팔 같은 곳도 최근에 뛰어들었죠. 맞아요. PYUSD 나왔었죠. 네, 이 회사들은 자신들의 어떤 자산이나 기술력, 그리고 시장의 신뢰를 바탕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거예요. 국가가 직접 관여하는 게 아니라는 점,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군요. 발행하는 주체가 다르니까 이걸 만드는 목적도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당연히 다르죠. CBDC는 좀 더 공공적인 목적이 강해요. 예를 들면 현금 사용이 줄어드는 것에 대비하거나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도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게 한다거나 금융 포용성 증대 이런 거죠. 약간 디지털 공공재 같은 느낌이네요. 네, 맞아요. 통화 정책을 더 효과적으로 집행하려는 목적도 있고요. 그럼 스테이블 코인은 왜 만드는 건가요? 훨씬 더 시장 중심적일 것 같은데요? 정확해요. 스테이블 코인은 철저하게 시장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어요. 예를 들면 디지털 자산 거래할 때 좀 더 편리하게 하려고, 아니면 해외 송금을 더 싸고 빠르게 하려고요. 그렇죠. 변동성 큰 코인들 사이에서 잠시 가치를 안정적으로 묶어두는 역할도 하고요. 네, 특정 플랫폼, 예를 들어 거래소나 디파이 서비스 같은 곳에서 쓰기 편하게 만들어서 그 생태계를 더 키우려는 목적도 있고요. 그래서 이건 약간 디지털 금융 상품에 가깝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목적이 다르니까 사람들이 이걸 믿고 쓸 수 있게 하는 방식, 그러니까 신뢰나 안정성 확보 방식도 차이가 있겠네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CBDC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중앙은행이 법정 화폐랑 동일하게 그 가치를 보증해 줍니다. 국가 신용도가 곧 CBDC의 신용도인 셈이죠. 제일 확실한 보증이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안정성 면에서는 가장 강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민간 기업이 발행하는 거니까 결국 그 기업을 믿어야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좀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맞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는 전적으로 그 발행 기업이 우리는 이만큼의 준비금을 가지고 있다고 약속하고 그걸 투명하게 잘 운영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준비금이 달러나 국채 같은 안전자산이어야 하고 또 그걸 외부 기관이 감사해서 증명도 해야 하고요. 네. 하지만 과거에 일부 스테이블 코인들이 이 준비금 문제로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발행 기업의 신뢰도, 운영 능력, 투명성 이게 아주 중요하고 또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럼 실제로 어디에 쓰일 것인가? 사용처를 좀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CBDC는 이론상으로는 모든 국민이 다 쓸 수 있는 범용적인 디지털 결제 수단을 목표로 해요. 세금 내거나 보조금 받을 때 쓸 수도 있고 그냥 가게에서 물건 살 때도 쓸 수 있게 하려는 거죠. 말 그대로 디지털 현금을 지향하는 겁니다. 거의 모든 곳에서 다 쓸 수 있게 만든다는 거군요. 네, 그런 목표를 가지고 개발되고 있죠. 반면에 스테이블 코인은 현재로서는 주로 암호화폐 거래소 안에서 쓰이거나 특정 블록체인 서비스 아니면 국경 간 송금 같은 좀 제한적인 영역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어요. 아직은 좀 용도가 다르네요. 범용성보다는 특정 목적에 좀 더 맞춰져 있는 느낌이고요. 네, 그렇죠. 물론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 사용처가 더 넓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CBDC와 스테이블 코인, 둘 다 디지털 형태의 가치 저장 및 교환 수단이라는 점은 비슷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다르다는 거죠. 발행 주체가 정부냐 민간 기업이냐부터 시작해서 만드는 목적, 신뢰를 확보하는 방식, 그리고 주로 쓰이는 곳까지 다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쉽게 표현하자면 CBDC는 국가가 보증하는 디지털 현금,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은 시장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민간 디지털 금융상품, 이렇게 이해하면 좀 명확할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요약입니다. 뭐 어느 게 더 좋다 나쁘다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앞으로 다가올 디지털 경제 시대에 아마 각자 다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면서 공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특징과 장단점을 잘 알아두는 게 중요하겠네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한번 각자의 역할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 둘이 공존할 때 어떤 시너지가 날지 혹은 어떤 충돌이나 규제 문제가 생길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흥미로운 지점이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모르면 뒤처진다 시리즈에서는 CBDC와 스테이블 코인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더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다음번에는 왜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규제에 이렇게 목숨을 거는 걸까? 이 주제를 한번 파헤쳐볼 예정입니다. 미국의 어떤 금융 전략과 관련이 있는지 좀 깊게 들여다볼게요. 오, 그것도 아주 흥미롭겠네요.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